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이번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인천 지역 7대 주요 공약을 내놨습니다. 도로와 철도 확충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경인고속도로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과 함께 인천발 KTX와 GTX, 제2공항철도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천을 찾아 약속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상습 정체 구간인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해서 시민들의 통행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로 만들고 그 지상부에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녹지 공간 및 문화 공간이 만들어져야 할 겁니다. 지금 이미 인천은 멋지지만 이런 우리의 약속들이 시험되면 인천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멋져질 겁니다. 국민의힘 인천 지역 1호 공약 역시 도로 혁신을 통한 이동권 보장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해 원도심과 신도시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김포 IC 장수나들목 구간 민자 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신도 강화, 서해 평화도로 2단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철도 분야 공약도 대거 내놨습니다. 인천발 KTX를 적기에 개통하고 서울 5호선,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또 인천국제공항에서 영종 하늘도시, 인천역을 연결하는 제2공항철도와 인천 순환 3호선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GTX-DY자, 2노선 조기 착공도 주요 공약에 담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천의 주요 현안인 수도권 매립지 종료도 약속했습니다. 매립지 사용을 끝내고 경제 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산업단지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균형 발전을 위한 주요 공약으로는 강화군 옹진군에 대한 규제 완화, 백령도 등 서해오도 주민들의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바이오와 반도체, 로봇 산업 등 신성장 미래 산업을 유치하고 인천공항 일대를 항공 정비, 물류, 관광 허브로 육성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여야 대진표가 모두 완성되며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 4.10 총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공약 경쟁도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거대 양당의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후보들은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죠. 이 선거구 획정으로 무주공산이 된 서구을 선거구는 법조인 출신의 이용우 후보와 언론인 출신의 박종진 후보가 맞붙습니다. 지난 총선과 달리 청라의 3개 동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였는데요. 이 지역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청라 국제도시를 중심으로 한 서구의 대표 신도심, 그리고 서구청에 위치한 연희동을 비롯한 원도심까지 이곳 서구 을선거구는 교통망 확충과 원도심 균형 발전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곳입니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이 다른 선거구를 택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상황. 더불어민주당은 인재영입 23호인 이용우 예비후보를 공천했습니다. 변호사 출신으로 직장갑질 119를 창립해 직장인들의 고충 해결에 앞장서온 이 예비후보. 검암역 출근길 인사로 지역 유권자에게 얼굴을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이용우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 GM 부평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며 인천과 인연을 쌓았습니다. 법조인의 경험을 살려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며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 이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중앙 정치무대에서 의정활동, 입법활동을 통해서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 풀어보고 싶다. 이런 의지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또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한 이상 우리 서구을, 청라 1, 2, 3동, 검암 경서동, 연희동 이 5개 동에 수건 과제,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의 추진력과 의지를 가지고 현실화시키겠다 이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인 출신 박종진 예비후보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시사 프로그램 앵커로 이름을 알린 그는 지난 총선에 이어 두 번째로 인천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아침 등굣길 인사로 주민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후보 박종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 선거와 달리 청라 1, 2, 3동이 하나의 선거구가 된 22대 총선. 철도방 확충과 청라 시티타워 등 산적한 현안을 힘있는 여당 후보가 해결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청라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인천의 뭐 송도라든가 다른 국제 도시도 있지만은 청라가 갖고 있는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땅들도 굉장히 넓고요. 그래서 이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그 글로벌 기업들이 이 청라에 많이 좀 와서 회사가 좀 설립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 층이 많은 신도시 특성을 반영한 진보 진영의 우세냐, 송도와 함께 성장하는 경제자유구역 특성을 반영한 보수의 약진이냐, 무주공산이 된 서구 을선거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지난 총선은 사실상 거대 양당의 대결로 치러졌죠. 이번 선거도 거대 양당이 힘겨루기에 나서고 있지만 이 군소정당도 국회 입성을 위해서 표밭을 갈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이 거대 양당의 독주를 막겠다며 홍영표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이 군소정당으로 출마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인천에서만 10명 이상이 군소정당 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계속해서 구혜 기자입니다. 부평에서만 내리 4선을 지낸 홍영표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내대표까지 지낸 그는 이번에 당을 바꿨습니다. 경선 기회조차 배제되자 국민만 믿고 정면 돌파하겠다며 탈당했고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구성된 새로운 미래에 입당했습니다.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하며 독주를 막겠다고 강조합니다. 양당의 이런 적대와 혐오, 이런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선동 정치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우리 한국 정치를 한번 바꾸는 그런 역할도 제가 꼭 해내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재선을 지낸 문병호 전 국회의원도 이번에 개혁신당의 옷을 입고 출마했습니다. 역시 양당 정치 타파를 강조합니다. 양당 정치가 공천 과정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정치 상황을 보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당은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또 혁신적인 정책을 가지고 양당과 차별화되는 그런 내용으로 열심히 뛰어서 반드시 승리할 생각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인천에 후보를 낸 군소정당은 19일 기준으로 모두 7곳, 13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창당한 개혁신당에선 문병호 전 국회의원을 포함해 총 4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홍영표 의원이 소속된 새로운 미래에서도 2명이 등록했습니다. 진보당에서 3명, 녹색정의당에서 1명이 등록한 상태입니다. 이 중 남동구 갑에 출마한 진보당 용해랑 예비후보는 후보 단일화에 따라 본후보 등록에는 제외됩니다. 후보 등록이 임박한 가운데 거대 양당과 차별화를 내걸고 표심 잡기에 나선 군소정당 후보들이 어떤 결과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선거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총선 풍향계 시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이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야 대진표가 확정된 가운데 벌써부터 후보들 간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공방이 펼쳐지는 곳 바로 동구 미추홀구 갑인데요.
이 얼마 전 한 언론사가 지난 2006년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경찰이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국민의힘 심재돈 후보가 검사 시절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해당 사건 유서에 심재돈 검사를 지목하는 내용이 나온다면서 심 후보에게 경찰관 자살 사건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도 즉각 논평을 내고 가짜뉴스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는 민주당의 가짜뉴스 횡포에 강력히 맞설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심 후보 선대위는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후보와 인천시당 대변인 그리고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대위 측은 민주당이 마치 강압수사로 인해 사망한 듯 발언했지만 당시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소환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사망해 객관적 진실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에선 선거사무소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지난 17일 새벽 부평구 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후보의 선거사무소 이 외벽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노 후보의 얼굴과 신체 사진이 훼손된 건데요. 이 노 후보는 현수막 훼손은 증오 정치가 만든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 부평에서만큼은 정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즘 정당 지지율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당이죠. 조국 혁신당이 지난 17일 남동구에서 인천시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총선을 치르고 난 뒤 첫 번째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 등 핵심 권력자들의 비리와 범죄 혐의를 밝히고 처벌하는 것이라고 말했고요. 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는 1대1 토론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대표 순번도 확정 지었는데요.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1번을, 조국 대표는 2번을 받았습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지역구죠. 바로 명롱대전이 성사된 계양구 을이죠.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 저격수를 자처하면서 계양구 을에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유 후보가 지난 18일 예비후보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 후보는 이 대표의 독주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서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보수의 분열을 막고 단결을 해야지만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지역 총선 이슈들 살펴봤는데요. 이제 본후보 등록 이후에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질 텐데요. 유권자들은 선거 때마다 계속되는 상대 후보 흠집내기가 아닌 정책 대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BTV 뉴스 이정은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유권자들이 바라는 지역 공약과 현안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검단을 중심으로 한 서구병 선거구는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설된 곳이죠. 5호선 연장을 비롯한 교통망 확충과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정은 기자가 이 서구병 유권자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4.10 총선에서 서구는 갑을병 3개의 선거구로 나눠졌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서구병은 이곳 검단 신도시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젊은 유권자들이 많은 데다 다양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지구 지정된 검단 신도시. 수도권 서북부 지역 자족형 복합도시로 전체 사업 면적은 11제곱킬로미터입니다. 총 3단계로 나눠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계획 인구만 18만 명에 달합니다. 검단 신도시 주민들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교통 불편 해소를 꼽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지옥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9호선 공항철도 직결 사업, 서울 5호선 연장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D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원하고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는 입주를 시작한 지 3년 차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부족한 생활 인프라와 대중교통, 자가 출퇴근 정체 등 해결할 문제가 많습니다. 조속한 5호선 GTX-D 착공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특히 중장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광역버스 신규 노선과 BRT 도입 등도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장기적인 대책도 중요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저희가 서울로 나가려면 김포공항역이나 일산 킨텍스역을 통해서 이제 서울을 진출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직행버스 노선을 발굴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은 좀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시급하게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검단 신도시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교육 현안 해결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입 인구가 급증하면서 과밀학급 비율이 45.1%에 달해 청라와 송도, 영종보다도 높기 때문입니다. 학급당 그 과밀수가 초등고등학교 모두 굉장히 심각한 편이거든요. 지금 한 학급당 학생 수가 한 35명 정도에 이르는 수준인데 이는 인근 지역의 거의 한 2배에 해당되는 과밀도로서 학생들이 굉장한 교육의 질 저하의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속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도권 매립지가 있는 오류 왕길동. 이곳 유권자들은 수십 년간 환경 피해를 입은 만큼 2026년에는 매립지 사용을 종료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매립지 사용 종료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제는 공약을 제대로 실천할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능성 없는 공약을 막연히 세우는 것보다 일단 수도권 매립지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인천시와 또 서울시 환경부와 강력하게 대응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쓰레기 산업 자원 선진화 부분에서 이제는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로 대곡동에서 가장 뜨거운 현안은 역시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입니다. 최근 국토부 대강위가 발표한 중재안에 원당역과 불로역이 빠진 상황. 주민들은 지하철조차 없는 교통 소외 지역이라며 5호선 연장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치인들의 그 이권의 싸움에 이제 저희가 희생양이 돼가지고 지금 감정용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도 좀 복원이 돼야 되는 게 저희 일단 당면 과제고 또 저희가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검단 신도시가 새로 들어섰지 않습니까? 들어서고 있는 과정인데 도로 이게 확충이 많이 부족하고. 검단 신도시는 이번 4.10 총선을 치른 뒤 2년 후에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검단구로 분구가 될 예정입니다. 서구 병 유권자들은 검단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자치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BTV 뉴스 이정민입니다. 계속해서 남동을 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이 남동을은 신도시와 원도심이 혼재된 선거구인데요. 원도심 주민들은 주거 환경 개선을, 신도심 주민들은 철도 교통망 확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남동을 지역은 남동구에서도 특히 원도심이 밀집한 지역인데요. 그만큼 지역의 최대 현안은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다세대 주택이 빼곡히 들어선 주택가. 좁은 골목길을 따라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차 한 대 지나가기가 버거울 정도입니다. 주차난에서는 원도심 주민들의 가장 큰 수건입니다. 그러니까 농담 삼아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밤에 불이 나거나 환자가 발생해도 특히 불이 나면은 큰 화재가 발생되면은 다 죽는다. 기본적으로 소방차나 구급차가 와서 지나갈 정도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맨날 그 여의도 가서 그 안에서 싸우고만 있다 보니까.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늘어나는 타 지역과 달리 남동구 인구는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1년 만에 50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젊은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선 지역 내에 다양한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돌봄 공간 확충을 주문합니다. 주변은 발달되는데 우리는 정체돼 있다는 느낌에 그 좀 섭섭함이 있습니다.
단지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휴게나 이런 좀 문화생활을 즐길 만한 그런 공간으로 좀 탈바꿈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예를 들면 지하철역 같은데 구든 시든 아니면 국가 예산이든 이렇게 좀 지원을 받아서 뭐 돌봄 교실, 그러니까 돌봄 아이들을 그러니까 맡기고 퇴근하면서 지하철이나 버스장에서 내려서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시설들. 남동을 지역의 유일한 신도시인 서창동. 서창동의 가장 큰 현안은 역시 교통 문제입니다. 제2경인선 건설 등 수년째 지지부진한 교통망 문제를 해결할 유능한 후보가 당선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냥 교통 부분은 무조건 됩니다. 이거는 무책임한 행동이거든요. 국회에 입성하시면 민자를 어떤 방향으로 빠르게 추진할 수 있고 주민들 편의를 더 증진할 수 있고 교통 부분에서 이제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찾아가 꼭 빠른 소통을 많은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후보자가 나왔으면 좋겠는 거죠. 주민들은 이 밖에도 10년 넘게 빈 땅으로 방치된 서창동 복지시설 부지 활용과 GTX-B 조기 개통 등을 지역의 시급한 현안으로 제시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엔 고등법원이 없어서 시민들은 서울 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요. 4년 전 이 지역 정치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등법원 설치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를 앞두고 있어서 폐기될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NIB 장윤아 기자입니다. 인천 고등법원 설치 법률안이 물거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이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기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2020년에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안은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심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4, 5월에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해당 법률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새로 시작하는 22대 위회에서 고등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다시 발의돼야 하는 만큼 당장의 인천 고법 설치는 불투명한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선 인천 수건 사업 중 하나인 고등법원 설치가 다시 물거품으로 돌아갈 상황에 처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설치 문제는 지난 기간 오랫동안 시민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정치권이 무기력하거나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닌가 반성해야 하고 그런 맥락에서 22대 국회에서 고법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들을 할 때라고 봅니다. 국내 특강역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지역은 인천과 울산 단 2곳뿐. 인천 시민 100만 명이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에선 고등법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몇 년째 멈춰버린 인천고법 설치 법률안으로 인해 지역사회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